공복 후에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첫 끼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도 많은데요. 아침 식사로는 좀 어떤 게 먹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시간만 있고 여유만 있으시다면은 아침 식사를 가장 좀 배부르게 그다음 가장 좀 호화롭게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마디로 좋은 식이섬유, 좋은 단백질, 좋은 지방이 다 들어가 있는 식단을 먹고요. 여기에 추가로 유산균이 들어있는 식품까지 저는 먹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구성하려면은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면은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을 구성하려면 당연히 야채를 먹거나 아니면 통곡물이나 콩이나 이런 것들을 먹어야겠죠. 그래서 샐러드를 만들어 먹는 방법도 있고 이것들이 많은 밥을 지어서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전 아침에는 계란을 먹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삶아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후라이 하셔서 2개, 3개 드셔도 되고 아니면 스크램블을 하셔서 드셔도 됩니다. 물론 이때 다른 오일을 사용하지 마시고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조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과일이나 그릭 요거트 이런 거 꼭 먹으라고 말씀드리는데 과일에도 껍질째 먹는 과일에는 섬유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또 그 다음에 좋은 성분도 많이 들어있어요.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안토시아닌이라고 해서 항산화 물질도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런 사과나 블루베리랑 그릭 요거트 같이 먹으시면 우리 장 건강에도 좋고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먹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식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혈당을 올리는 식단입니다. 아침부터 혈당을 올리는 식단을 먹게 되면은 사실 우리 몸을 굉장히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혈당 올리는 식단이 어떤 거냐? 사실 굉장히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드시는 게 뭐 시리얼 드시는 분들도 많고 심지어는 떡이나 빵을 이건 건강에 좋은 빵이야, 이건 건강에 좋은 떡이야 하고 아침에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떡이나 빵, 시리얼 다 혈당 굉장히 많이 올리는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좋은 식이섬유, 좋은 단백질, 좋은 지방 충분히 드시고 그다음에 좋은 유산균까지 들어있는 그릭 요거트 같은 것들까지 같이 아침에 풍성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침에 바쁘니까 간단하게 단백질 쉐이크로 해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건 좀 괜찮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단백질 쉐이크를 추천하진 않는데요. 단백질 쉐이크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단백질 쉐이크가 오히려 식욕을 더 유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단백질 쉐이크가 어쨌든 가공식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다이어트하는 기간, 내가 내 건강을 챙기겠다 하는 기간은 진짜 음식으로 좀 채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도저히 씹어서 넘기는 게 잘 안 돼. 그리고 나는 조금밖에 너무 못 먹어. 이래서 근육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이런 분들은 단백질 쉐이크 드셔야겠죠. 근데 나는 시간도 있고 씹어서 넘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아침에 계란을 드시거나 아니면 고기를 드시거나 아니면 생선을 드시거나 이렇게 콩을 드시거나 두부를 드시거나 해서 저는 진짜 음식으로 단백질 좀 섭취해라. 그리고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한 끼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바쁘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계란 2개 미리 전날 저녁에 삶아놓고 챙겨서 나가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그릭 요거트에 뭐 견과류나 콩이나 이런 거 넣어서 빠르게 드시고 나가셔도 괜찮으니까 잠깐이라도 5분이라도 시간 내서 드실 수 있는 것들로 드시고 아침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계란을 두세 알 매일 먹으면 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계란만으로 좀 끼니를 때우는 것도 괜찮을까요? 사실 저는 바쁘면은 계란만이라도 먹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계란에는 굉장히 양질의 단백질과 그다음 양질의 또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노른자에는 굉장히 좋은 지방이 들어있죠. 근데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노른자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리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수많은 논문으로 콜레스테롤 올리지 않는다고 이미 증명이 됐고요. 그리고 오히려 몸에 더 좋다. 오히려 다이어트 하는데 더 도움되고 건강에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훨씬 많이 증명됐기 때문에 저는 계란은 많이 드셔라. 그래서 뭐 2개, 3개, 뭐 5개까지도 괜찮으니까는 그렇게 드셔도 몸에 전혀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아침, 점심, 저녁 혹은 간식까지 계란을 많이 드셔도 되는데 물론 계란만 먹게 되면은 섬유질이 없죠. 그래서 섬유질이 있는 것들과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단백질하고 좋은 지방은 계란에서 충분히 먹을 수 있으니까는 저는 계란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가능하다면은 야채라든지 뭐 통곡물이라든지 이런 견과류나 이런 거랑 같이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탄수화물 완전히 좀 끊는 키토 다이어트도 여전히 많이 하고 계신데 탄수화물 끊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탄수화물 끊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살은 잘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탄수화물 끊는 거를 절대 반대합니다. 왜 절대 반대하냐면은 탄수화물에는 당류 때문에 탄수화물 끊으려고 하는데 당류, 당질과 함께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당류는 적고 식이섬유는 풍부한 탄수화물을 최대한 많이 먹어라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먹지 못하게 돼요. 근데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식이섬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통곡물, 콩류, 그다음에 채소, 그다음에 뭐 견과류 이런 거 드시라고 하는 이유가 이 식이섬유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 지방만 위주로 먹는 그런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이걸 다 못 먹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살만 빼는 게 아니고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 개선하고 혈당 스파이크 안 일어나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미토콘드리아나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해서 우리가 살이 빠지는 몸, 지방이 타는 몸으로 만드는데 섬유질이 저는 꼭 드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식이섬유 먹을 때 과일에 식이섬유 많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최근에 나오는 과일들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달지 않았는데 굉장히 달아진 과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는 과일 같은 경우는 이게 다이어트 할 때 먹지 말아라 하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또 먹어라 하는 분들도 조금만 먹어라라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당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이게 계속 계량을 하다 품종 계량을 하다 보니까 당이 너무 높아졌어요. 심지어는 요즘에 주사기로 주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당을. 그러다 보니까 과일이 달아지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을 드셔야 돼요. 왜냐면 껍질에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식이섬유랑 당을 과일을 같이 먹게 되면은 우리가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천천히 완만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저는 먹어라. 두 번째는 베리류 있어요. 뭐 블루베리도 있고 블랙베리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티초코도 이런 비슷한 종류의 베리류들이 있거든요. 딸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그래서 요거 드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신과일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똑같은 과일인데 신 버전이 있고 단 버전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신과일들은 우리 혈당을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거든요. 오히려 신과일들은 몸에 좋게 만드는 성분이 많은데 단과일들은 정말 나무에 매달린 초콜릿이다. 나무에 매달린 과자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저는 신과일들 이렇게 위주로 먹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감자, 고구마, 단호박이 사실 굉장히 좋은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당류, 당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마찬가지로 식이섬유가 얼마 없어요. 그래서 꼭 감자나 고구마나 단호박을 드실 때는 저는 껍질째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충분히 푹 삶고 제대로 익히면 그리고 껍질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씻으면은 드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자, 고구마도 단호박도 좀 껍질째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껍질을 다 까서 감자, 고구마, 단호박을 먹게 되면은 우리가 식이섬유 하나도 안 먹고 당질, 당류만 거의 다 먹게 되기 때문에 저는 꼭 껍질째 먹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GI 지수라고 아마 들어보셨겠지만은 GI 지수라는 게 혈당을 빠르게 올리냐 아니면 혈당을 천천히 올리냐라는 기준으로 나눈 건데요. 그래서 포도당 먹었을 때 혈당을 올리는 게 100이다라고 하면 그거 기준으로 나눠 놓은 건데 GI 지수가 낮은 과일을 드시는 게 혈당을 좀 천천히 올린다. 그리고 GI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을 먹는 게 혈당을 올리는 측면에서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는 하는 편이 좋다고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게 야식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아침 얘기하는데 갑자기 또 야식 증후군 엉뚱하게 얘기를 하느냐. 좀 들어보세요 한번. 이게 관련이 있습니다. 자, 야식 증후군은 4가지 요소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가 아침을 먹으면 더부룩하고 거북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꾸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 그리고 세 번째가 소화 능력이 떨어진다. 왜? 뭘 먹고 자니까. 그리고 네 번째가 여러분 생각하시는 야식을 많이 먹게 된다. 자꾸 밤에 뭐가 땡긴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4가지 들었는데 나한테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생각해 보십시오. 자, 밤에 자꾸 뭐가 땡기고요. 수면의 질 떨어지고 소화 기능 떨어지고 있고 아침 안 먹고 있는데 먹으면 더부룩 거북해. 어떠세요? 제가 보면은 거의 많이 해당이 되실 거예요. 야식 증후군이 언제 심해지냐면 아침을 안 먹을수록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나 야식 먹는 거 너무 힘들어요. 야식 참기 힘들어요 하셨죠? 아침이 원인인 경우도 너무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침을 안 먹게 되면 그 전날 저녁에서부터 그 다음날 점심까지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럼 몸은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활동해야 되는데 에너지가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미리 저장을 해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언제 할까요? 자기 전에 먹는 거예요. 예. 아침이 영어로 breakfast죠. breakfast. 왜 breakfast인지 생각해 보신 분 있으세요? breakfast는 B-R-E-A-K, break, 부시다. fast, F-A-S-T. fast가 굶다란 뜻이에요. 굶는 걸 부시는 게 원래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단식했으니까 아침에 먹어서 단식을 깨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브렉퍼스트를 안 하고 있으니 이걸 언제 깨려고 하겠어요? 네, 밤에 깨겠죠. 밤에 브레이크 나이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야식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아침을 드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럼
그렇다면 공복 첫 끼가 뭐 하루를 좌우한다 이런 말도 있던데 아침 식사 메뉴는 어떤 게 좋은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침 먹는 게 야식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하루 종일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 있어요. 아침마다 이제 화장실 가서 이제 큰일을 보시는 분들. 이거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그분들은 아침에 큰일을 봤냐 안 봤냐가 그날 컨디션 엄청나게 적어갑니다. 막 뭔가 얼굴빛이 좋아 보이고 막 이러면서 오시면은 뭔가 시원하게 보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좀 누래, 뭔가 좀 뜬 것 같아. 못 보신 거죠. 먹는 것도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리고 그냥 기분만 생각해봐도 아침부터 날 기분 나쁘게 하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녁부터 날 기분 나쁘게 이런 말 안 쓰시잖아요. 예. 아침이 정말 중요한데 아침에 달달한 거, 설탕 범벅인 음식들 드시면요. 하루 종일 혈당 조절에 영향을 줍니다. 혈당 조절에 영향을 주면은 인슐린 분비에도 문제 생기면서 지방합성 활성화되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살도 더 찌겠지만 하루 종일 혈당 널뛰기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배가 더 고파지고 혈당 널뛰기 되면요. 기분도 안 좋아져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메뉴가 달달한 것들이 보통 많아요. 문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시리얼 같은 거 보면 설탕 범벅이잖아요. 엄청 달달한 거. 막 머핀 같은 거 드시고 계시고 꼭 보면 다 달달한 거야. 그래서 이런 설탕 종류를 먹으면은 방금 말씀드린 문제. 살 더 찌고요. 맛있는 음식 더 땡기게 되고 식욕 더 땡기게 되고 기분 왔다 갔다 하고 이 세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약간 서양식으로 가서 그런데 보통 아침 먹으면 안 좋다는 연구들이 좀 있거든요. 거의 다 서양이에요. 주로 미국입니다. 미국. 왜? 미국의 아침 식사 보십시오. 먹는 음식을 좀 보세요. 막 설탕 범벅이야. 엄청납니다. 그거 저녁에 먹었으면 약간 양심에 찔려할 분들이 아침이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약간 먹는 느낌이 있어요. 맞잖아요. 그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먹지 말고 우리나라 원래 먹던 아침 뭡니까? 제일 좋은 건 역시 뭐 밥을 드시던가 아니면 뭐 죽을 드시던가 아니면 차라리 선식을 드시던가 설탕 넣지 말고 차라리 이런 애들이 낫고 그런 설탕 범벅인 뭐 시리얼 종류 뭐 달달한 빵 뭐 초코빵 식빵에 막 잼을 막 엄청나게 발라서 먹고 이런 거 안 드시고요. 밥에다가 뭐 김치만 먹었다든지 뭐 김에 좀 싸 먹었다든지 뭐 계란 후라이에 좀 먹었다든지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많이 드실 필요도 없고요. 부담되면 조금만 드세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먹냐면 밥 3분의 1 공기하고 반 공기 정도 어차피 그밖에 안 들어가요. 그거 정도만 하고 가끔은 김 먹을 때도 있고 가끔은 이제 나물 반찬 한두 개 먹을 때도 있고 가끔은 계란 후라이 하나 먹을 때도 있고 매번 바꿉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저도 아침 먹고 있어요. 그거를 권유드립니다. 푸드닥터 유튜브 채널에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영상이 운동 없이 살 빼는 초간단 방법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다이어트를 했는데 요요 없이 좀 잘 유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식이성 발열 효과라는 것을 늘리는 음식을 먹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이 식이성 발열 효과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그 음식을 소화하고 대사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쓰는 에너지를 말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같은 양의 음식을 먹었을 때 지방을 만약에 먹었다라고 한다면 이 지방은 소화 흡수를 하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가 거의 없어요. 0% 많아도 5%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먹는다면 거의 에너지는 쓰지 않고 전부 다 저장만 하는 셈이에요. 다 흡수하고 저장하고. 자, 그런데 이제 탄수화물은 좀 비교를 해보면 한 5 내지 10% 정도, 그러니까 내가 섭취한 탄수화물 양의 5 내지 10% 정도는 그 소화하고 대사하는 과정에서 사용을 해요. 자, 그런데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요, 20에서 한 30%까지도 이 식이성 발효 효과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방보다는 5배나 더 많이 쓰는 거고요. 탄수화물보다도 한 2배에서 3배 정도 더 많이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먹으면서도 살을 뺄 수 있는 가장 좋은 식단의 구성은 단백질 섭취를 좀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단백질 식품이라고 하는 건 한 번에 몰아먹게 되면 이 식이성 발열 효과로 인한 다이어트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끼니마다 나누어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식사 때마다 이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단백질 식품을 먹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식이성 발열 효과가 가장 좋은 시간대가 언제냐면 아침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체 리듬상 오전에는 대사 활동을 좀 늘리고 또 인슐린 감수성도 이때가 가장 높아져요. 그리고 이제 공복 후에 대사가 활성화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 이 단백질을 섭취하면 식이성 발열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침에 단백질이 충분히 포함된 식사를 하는 것이 다른 시간대, 그러니까 점심이나 저녁 때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할 수가 있고 또 대사에도 전체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집중력도 좋아지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아침에 두세 알씩 이제 계란을 먹으면 이런 식이성 발열 효과를 누리는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달걀은 한 개당 단백질이 한 5에서 6g 정도 함유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2개를 먹는다 그러면 단백질 10에서 12g 정도를 섭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달걀의 장점이 뭐냐면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이성 발열 효과가 높은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달걀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그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에서 특히 류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많은데 이 류신이 바로 식욕 억제하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 달걀 드시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럼 이 식이성 발열 효과가 가장 좋은 조리법이 있을까요? 앞서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식이성 발열 효과가 가장 낮은 게 바로 지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달걀을 조리할 때 지방과 함께 조리를 하는 것은 좀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름을 쓰는 달걀 프라이나 아니면 뭐 기름이나 버터를 사용해서 뭐 스크램블 에그나 이런 것들은 조금 효과가 좀 덜 좋을 수가 있고요. 삶은 형태 또는 기름 없이 구운 형태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달걀만 순수하게 먹는 것보다는요. 채소들, 뭐 브로콜리라든가 뭐 토마토라든가 이런 채소들과 함께 그리고 소량의 통곡물로 된 빵과 함께 먹는다면 전체적인 소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사성 발열 효과와 또 포만감 유지에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